네,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자, 잘 쉬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주에 이슈가 됐죠. LG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과 또 그리고 이제 고민 많으신 분들에게 그냥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분할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열 받고 또 그래서 주가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다행히 다음에 이어지는 하락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배신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자, 그런데 또 이제 언론에서는 또 기관 리포트를 보면은 지난주에 다들 좋다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다는 안 읽어봐도 한 몇 개를 딱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좋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자, 그 부분 왜 회사 입장에서 좋은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얘네들이 LG화학이 왜 인적 분할을 안 하고 물적 분할을 할까? 인적 분할을 하면 좋을 텐데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저의 또 이 얘기를 좀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LG화학이 워낙에 이제 막 말이 많으니까 배터리 자회사 지분율을 70%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분을 70%를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좀 달랜다고는 하지만, 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조금 얼르는 정도?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름도 참 제가 볼 때는 유치뽕짝합니다. 그 무슨 정유 회사도 아니고 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했는지 그냥 차라리 다른 식으로 좀 멋지게 이름을 붙여도 될 텐데, 일단은 이것도 아직은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70%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분법 이익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분 갖고 있는 70% 지분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분법 이익을 갖게 되는 거니까 100%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70% 지분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00% 수익이 났을 때의 효과와 내가 가진 주식, 그러니까 LG화학이 만약에 진짜 배터리를 갖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과 단순히 그냥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지분 70% 갖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 수익이 났다라는 그 뉴스, 그거에 대한 효과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다르다는 거죠. 그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차치하고요. 예, 다르잖아요. 이게 아무리 내 새끼라도 자회사라 하더라도 약간 좀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열받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LG화학은 자회사 지분율 10% 유지하겠다는 뉴스를 내긴 했는데, 자, 일단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새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의미 없잖아요. 그냥 공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마지막에 언급을 드릴게요. 자, 시간을 제가 길게는 못 잡아드리고 짧게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직은 LG화학이 이 물적 분할을 하는 게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어요. 아직 당장 안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 4분기잖아요. 그럼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100% 얘네들이 수익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된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이제 이 물적 분할을 했다라는 공시 이전에 이걸 안 했다라면 더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요. 왜냐? 내년에는 배터리 부분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풍년입니다. 완전히 배터리는 전성기 시대가 이제 확고하게 왔기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사이에 결정을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는 나 그래도 혹시 몰라 그렇다면 매도는 좀 그래요. 예, 매도는 그렇고 비중을 좀 줄이고, 예, 비중을 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1년간의 이제 앞으로 1년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남은 비중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니면 또 저점에서 또 나중에 정리한 그 부분을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화가 나신 분들은 비중이 많으신 거죠. 예, 비중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물론 좋은 종목도 있고 흐름이 또 못 가서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실적이 계속 탄탄하다면 언젠가 그 종목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치는요, 실적이 증가는 안 해요. 막 쫙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치주라는 게. 근데 성장이라는 게 붙어버리면 매출도 늘어나고 증수증이익입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야 돼요. 예, 이런 종목들은요, 어느 시점에서 폭발합니다. 그게 가장 지금 현재 나타난 일례가 시젠이에요. 예, 시젠입니다. 그 전부터 좋았어요. 좋았는데도 이게 별로 시장에 이슈가 안 됐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분이 묘하지만,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이런 종목들은요, 공부를 좀 하셔서, 예, 발이라도 담궈 놓으시는 게 좋다. 예, 살짝 많이 담그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내 계좌에 있으니까 주가의 흐름은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려서 마음의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더 가지시라고 그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자, 일단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다들 말씀을 전문가분들 다른 분들 다 하셨겠지만, 자, 지금 LG화학에서 한다는 거는 이 대주주 여기서 화학과 배터리를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걸 물적 분할을 해서 LG화학 밑에 배터리를 둔다는 겁니다. 100% 자회사로. 예, 100% 자회사로 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인적 분할은 횡으로 됩니다. 횡으로 됩니다. 수평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배터리를 옆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이 되죠. 인적 분할은. 예, 지분을 따로따로, 주식수를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인적 분할이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8대2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을 갖고 계신 주주들은 큰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그 LG화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유지가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LG 배터리 쪽이죠. 배터리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권리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거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거를 100% 주주들이 향유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이익 자체를 과실을 같이 먹기가 힘들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죠. 내용은 간단해요. 인적 분할은 수평 관계로 분할이 되는 거고, 그 주주 밑에서 물적 분할은 수직 관계로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회사, 모회사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LG화학 현재 주주들은 신규 설립하는 배터리 회사 주식을 받지 못해요. 인적 분할은 받아요. 예. 100% 자회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물적 분할은. 문제는 회사를 상장시킬 때입니다. 이때 주주 가치가 희석이 돼버려요. 상장시킨다고 했거든요. 시킬 거라고. 예.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를 통해서
지분율 한 한 30% 정도 추가 발행을 했다라고, 30% 정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LG화학에서 가지고 있는 배터리 회사 지분은 한 70% 정도, 50% 정도인가요? 감소를 합니다. 그만큼 또 감소를 해버려요, 지분이.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익을 낼 경우에는 그 가치가 감소된 만큼만 향유를 할 수 있어요. 공개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100% 그냥 LG화학으로 들어오니까 좋아요. 근데 공개를 하겠죠. IPO 하겠죠. IPO 왜 그럴까요? LG화학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금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전성시대가 오는데, 2차 전성시대가 오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차입금 계속 해서 부채 끌어다가 쓰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을 하는 거죠. 유상증자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는 오히려 또 더 안 좋아요, 기존의 주주분들한테는. 그 대신 이제 뭐라 할까요?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유증이나 지금 물적 분할을 하는 거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저의 의견은 바로 어느 거를 하든,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또 어려워요. 대주주 LG 지분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LG는 LG화학 지분을 33.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는 LG화학의 33.3% 지분을 보유하고, 동시에 배터리 회사 지분을 33.3%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배터리 회사가 다시 IPO, 기업 공개를 해버리면, 신주 발행을 통해서 LG의 배터리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LG 주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화나죠. 얘들이 지금 현재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요, 자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금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한다면 그 자체로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신설 회사를 IPO 해버리면 똑같아져 버립니다. 상황이. LG 쪽에서 또 열받아 해요. 물적 분할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 저번에 SK텔레콤도 말씀드렸지만, 손자 회사는 M&A를 할 수가 없어요. 손자 회사는 무조건 100% 지분을 확보해야만이 그게 M&A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돈을 번다면 장비 회사들한테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군데다가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M&A를 또 할 수도 있겠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데, 그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힘들어요. 왜냐? 100%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건 복잡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LG화학 주주들에게는 물적 분할보단 인적 분할이 좋아요.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배력 약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게.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회사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업 공개를 해서 상장되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만약에 그 종목이 상장돼서 계속 주가가 상승해 버리면, 그 부분의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LG화학 주주들은 향유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때 잽싸게 뭐 LG화학 팔아버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은 되겠지만, 그때는 무지 비싸겠죠, 가격이. 요즘 뭐 알시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 좀 있으면 빅히트도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초반에. 예, 물론 지금 조정을 주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LG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IPO 시장이 막 들끓어 막 뭐라고 할까요? 막 그냥 진짜 물 만난 듯이 완전히 그냥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끌어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본을 끌어들여서 설비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뉴스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이 뭐 지분 70%를 무조건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봐야 알죠. 그 지분 확보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을 끌어다가 2차전지 설비 투자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전지 시장에 현재 독보적인 1위의 자리를 계속 수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CATL이 2위고 파나소닉이 3위입니다. 2차전지 쪽으로, 배터리 쪽으로. 근데 CATL이 쫓아오고 있죠. 뭐 파나소닉도 그렇고, 테슬라가 지금 요번에 23일날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23일날 배터리데이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LG화학도 뭐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LG화학이 뭐 테슬라의 어떤 그런 영향권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긴장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LG화학은 이번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금을 좀 확보를 하겠다. 뭐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뭐 참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CATL은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조금 받아서 계속 키웁니다. 걔네들은 공산국가니까. 근데 그 회사랑 경쟁해서 이기려면 승부수를 던져야 해요. 그게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의 가장 큰 이제 어떤 이유입니다. LG화학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방법은 물적 분할밖에 없어요. 인적 분할하면 대주주인 LG그룹의 지분율이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열 받아요. 이게 지금 그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쪼개지 않고 유상증자를 할 수도 없어요. 유증하려면 LG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LG화학도 나쁜 놈이라고 욕하기도 뭐 하지만 그렇다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 LG화학을 사신 게 뭘 사신 거죠? 화학 보고 사셨나요? 배터리 보고 사셨잖아요. 참 지금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올해 한 고점으로 치면 한 150% 조금 못되게 올랐습니다. LG화학이. 근데 현재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이틀 동안 하락하다가 금요일날 좀 하락이 멈추긴 했는데 이게 더 하락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리고 뭐 최근에 금요일날 뉴스나 뭐 이제 장 마감되고 외국인이 또 샀다. 뭐 보시면 외국인이 좀 지분을 올리긴 했는데 자, 이것도 지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외국인이 LG화학을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놨어요. 여기서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계속 사주는 모양이 나와야겠죠. 아니면 지분이 떨어지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그런데 일단 요런 거는 이제 뭐 또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자,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직 이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려면요. 이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지금 이맘때 하반기에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도 4분기에 뭐 크게 길게 잡아도 4분기의 실적을 LG화학이 고스란히 지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배터리 부분을. 그거를 보시자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요. 그때부터 비중을 늘리진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조금씩. 그리고 이제 줄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수익이 난 분명히 저는 생각하는 분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 견해는 LG화학의 주가가 꼬꾸라지지는 않습니다. 꼬꾸라지지는 않는데
분명히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그 시간이 다가온다면 IPO를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면 분명히 LG화학의 주가의 변화는 생기겠죠. 근데 지금 아직 1년 남았어요. 지금은 그 뉴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충격이 지금 발생됐고 저는 오히려 좀 버티셨다가 기다리셨다가 비중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중이 많으면 힘들어져요.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실적 올해 하반기 실적 나오고 내년 상반기 실적 나오면 그 사이에 주가의 흐름이 실적이 좋으면 반면에 LG화학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때 수익을 조금씩 실현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것으로 갈아타야겠죠. 뭐 요즘 삼성 SDI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삼성 SDI는 솔직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LG화학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에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세무재무제표하고 그러니까 대차제표죠. 거기하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최종이 현금흐름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LG화학은 두 가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예 그냥 들고 가셨다가 아직 1년 남았으니까 그냥 좀 한번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셨다가 수익이 나면 주가가 상승해서 내 계좌에 수익이 나면 조금씩 비중을 줄이세요. 줄이세요. 조금씩. 그리고 나서 그 현금을 확보한 후에 그 사이에도 또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때 조금씩 갈아타세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배터리 종목이 이거 LG화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뭐 SDI가 뭔 짓을 할 수도 있고 이노베이션도 뭔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만 있나요? 그 밑에 있는 소재주들 있잖아요. 부품주, 소재들. 그런 종목들도 좋은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허접할 수는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제 입장이라면 아직은 매도보다는 기다렸다가 실적 보고 수익 실현 조금씩 하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그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화는 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화를 계속 얘기는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LG화학이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뉴스 그 내용처럼 분명히 자구책을 만들겠죠. 어찌 되었건 자기들도 피해 안 보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덜 손해 보도록 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안정됩니다. 뭐 그때 수익 내고 나오세요.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장은요. 아무리 실적 수치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번 충격 줘도요. 심리에 의해서 이런 뉴스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LG화학 앞으로도 계속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너무 크게 염려는 하지 마시되 할 소리는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는 뭐 동학개미 무시하시면 안 되니까요.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할 소리 하시고 서서히 내 계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